근데 현우 형은 도대체 왜 혼자 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또 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자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자유만 생각하면은 정말 자유로운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유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나도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집에 계속 평생 살았는데 한번 집에 나와가지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오, 좋죠. 내가 내 마음대로 꾸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은 책임도 따르지만 그 귀가 시간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보면 가족 구성원이 좀 늦거나 이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형제가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이 걱정이 또 배로 커지고 또 배로 커지고 더 배로 커지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네. 가족 독방 있거든요. 네. 근데 저 혼자 밖에 살고 4명이 같이 살아요. 나머지 저희 집이 5인 가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맨날 카톡 들어오는 게 딸 언제 들어와? 아들 언제 들어와? 이러면서 카톡이 와요. 네. 근데 제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음. 예전에는 그런 거 들었을 때 되게 잔소리 같은데 가끔씩은 집 대구 내려갔을 때 저도 그런 소리 듣거든요. 아들 그렇죠. 언제 들어와? 밥 먹자 빨리 와 이러면서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가끔은 그게 그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사실은 부모님께서 뭐 저희가 놀고 있다거나 이럴 때 그냥 부르는 개념이기보다는 걱정이 되니까. 맞아요. 맞죠. 어머니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보통 집에는 언제쯤 들어가세요? 저는 요즘 일을 하다 보면은 11시, 12시에 들어가는데 부모님이 항상 10시 반이 되면 연락을 주세요. 저는 네. 그 타이밍을 저도 못 잡겠어요. 이제 좀 들어가야 되겠다 싶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원래 한 10시, 11시 늦어도 들어가는 게 맞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어기고 뭐 그냥 일에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좀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거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갈 시간에 놓쳐서 너무 늦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밸런스가 오히려 붕괴되는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다 보니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책임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다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고. 맞아요. 그 책임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하네요. 좋으면서도.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혼자 사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그 친구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아플 때가 가장 힘들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최근에 제가 장염에 걸렸어서 밥도 못 먹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래서 열도 났거든요. 일단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병원이 문을 안 열었어요. 근처에 응급실이 있었는데 미리 전화해보니까 응급실이 전산 시스템 문제로 셧다운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아프기만 하고 약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뭐 어디 도움 요청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겠네요. 그럴 때. 네, 평일이었으면은 그래도 병원이라도 갔을 텐데 주말이다 보니까 이걸 응급차를 불러야 되냐 아니면 그냥 내가 시간만 지나면 좀 나을 건지 이런 판단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나네요. 동원 씨 혹시 그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 아시죠? 네네네. 사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독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예능이거든요. 왜냐면 다 나오는 거 보면 다 즐겁고 행복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아무한테 터치 안 받고 이런 게 너무 보이니까 나도 한번 독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꿈인가요? 꿈은 아니죠, 사실은. 네. 꿈이라고 하기에는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현실이라는 게 너무 장벽이 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저도 나래바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집에 살다 보면은 바빠서 그냥 그런 거 하기도 귀찮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모르겠는데, 여유가 안 생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것 자체가 여유가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여유가 없으면 자유를 잘 못 누리겠더라고요. 어쨌든 다인 가구에 살던지 혼자 살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여유가 없으면은 자유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 여유로움은 돈이죠? 돈도 있고 시간도 그렇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내가 낮에 놀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낮에 놀 수 있고 어느 좀 노는 날이 많으면은 돈 많고 그러면 좀 돌아다니고 아니면은 나만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말이 씁쓸해지는데요. 우리 언제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도 행복한데요, 저는. 저도 행복해요. 근데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네, 맞아요. 행복합니다. 근데 나 혼자 산다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이 다 나오잖아요. 뭐 샴푸하고 뭐.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방송을 위해서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약간 카메라 앞에 서면 약간 오버액션하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오버액션한 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포맷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포맷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뭐 TV를 보면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하는 거고, 뭐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럼 밥 먹을 때 계속 다양하게 사실 드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일단은 집에서 요리를 말씀드린 대로 좀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좀 요리 메뉴를 바꿔가면서 해요. 어떤 날은 카레를, 어떤 날은 김치찌개를, 어떤 날은 제가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제가 집에서 못 파는 요리들 있잖아요. 뭐 네. 냉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면을 만들어야 되고 삶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맛이 좀 다르잖아요. 집에서 만든 것들을 해도 인스턴트 식품을 사와서 하는 거라서 그냥 밖에서 사 먹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근데 되게 그래도 제 친구들보다는 되게 열심히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그냥 냉장고 그 전체에 그 기성식품 아시죠? 포장된 네, 거 네. 다 이제 넣어놓고 살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래 직접 해먹는 게 싸고 뭐 건강에도 좋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시간도 없고 되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기도 어렵고 또 그럼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혼자 살면서 가장 먹지 못하는 게 야채나 과일 같아요, 저는. 맞아요. 과일. 진짜. 과일과 야채가 왜 못 먹냐면은 일단 비싸요. 맞아요. 너무 비싸죠, 요즘. 그리고 야채는 과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넣어놓으면 시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시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토르트 식품은 되게 오래 보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꺼내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시들어 버리니까 먹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은 먹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시들기 전에 다 먹는 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와야 되는 그런 문제거나 시들어버리면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도 또 들고 그리고 내가 먹지 못할 양들을 보통 팔아요, 보통은. 맞아요. 박스 단위로 팔잖아요. 그렇죠. 박스에 한 20개 들었으면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 치셨을 때 20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 친구들이 되게 외롭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밖에 막 나가려 그러고 막 누구 만나려 그러고 그리고 막 밖에서 하는 커뮤니티 참여하려 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다 1인 가구거든요. 동원이도 그래? 저는 좀 그런 게 저도 있어요. 확실히 연애를 하면은 사실은 커뮤니티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연애하는 데가 바빠서 못할 텐데 물론 커뮤니티 같은 걸 정말로 필요로 한 게 요즘엔 특히 코로나 시대잖아요. 맞아요. 학교 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컴퓨터로 만나다 보니까 만남의 그 즐거움? 맞아요. 그런 걸 못 느끼기도 하고요. 사실은 혼자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래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말동무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는데 나밖에 못 듣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조금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는 하소연하는 거고 맞아요. 즐거운 건 즐거운 거대로 자랑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근데 지금처럼 비대면 시대에선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도 1인 가구니까 더 외로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럼 기쁜 일이나 슬픈 일 다 공유하고 그 속에서 되게 마음 위로를 많이 받는데 동안에는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갑자기 저도 문득 생각이 났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사실 저는 되게 편하죠. 왜냐면 부모님께서 뭐 요리도 해주시고 집 가정 이제 필요한 뭐 관리비나 그런 약간 기타 전기료 이런 것도 이제 부모님께서 부담해 주시고 하니까 저는 사실 집에 들어가면 저한테 뭐 큰 부담은 되진 않죠. 네, 내 사실은 그런 거죠. 집에서 부모님 없으니까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엔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거였죠. 사실은 당연한 것도 아니었죠. 부모님의 노력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 예전에 그냥 밥만 넣고 설거지 하면 담궈 놓으면은 부모님이 언젠가 하셨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하니까 뭐랄까 예전엔 접시 꺼내놓고 그냥 사실은 한번 썼네 새 거 써야지 이러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최대한 한 번을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그 한 번을. 한 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물 마시고 바로 만약에 설거지 하면 넣었으면은
지금은 그냥 물을 계속 쓰고 물 쓰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바꿔야지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설거지 하는 거 외에도 좀 세탁 같은 것도 사실은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조금만 더러워졌다 싶으면은 빨았는데 좀 그것도 그러니까 정말 물론 매일 갈아입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라 최대한 안 더럽히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는 거에 있어 예전에는 더러워졌네 이런 게 아니라 더러워졌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아, 너무 더러워졌다. 이거 빨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또 말아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보통 그 명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서울에 계시나요? 어떻게 드시나요? 아, 저희 이제 외갓집과 친가가 다 이제 지방에 있어요. 네. 전라도 쪽에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가끔 내려갑니다. 저도 고향 내려갈 때는 대구 내려가긴 하는데요. 내려가면은 항상 그 따뜻함? 부모님 만나게 되는 따뜻함 그게 느껴지긴 해요, 정말로. 그렇죠, 그렇죠. 집에 갔더니 밥상이 딱 차려져 있는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제 친구가 말하기를 명절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진대요. 너무 반가웠어요. 부모님 만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만드는 요소들로 뭐 너 결혼은 언제 해, 연애는 언제 해,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느껴보셨어요? 아직 제가 결혼한 애는 아니라서 결혼에 대한 뭐 그런 그런 거 것도 있어요. 않지만 연애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왜 연애는 안 하니 빨리 해야 되지 않겠니? 맞아요. 데려와 봐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그렇게 막 크게 부담으로 오진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몇 번 듣긴 했었는데요. 연애 언제 하냐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학업 단계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려갈 때는 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그 부모님 뵙고 그리고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이제 명절 내려가면 다 같이 한 10명, 20명 모여가지고 밖에서 야외에서 바베큐도 해먹고 막 고기도 해먹고 서로 근황도 나누고 이러면서 정말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형성이 되니까 그런 게 되게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왕복 기차비가 버스비가 꽤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지방에 내려가는 게 되게 큰 부담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KTX를 왕복하면 10만 원이 나오고요. 네. 제 대구까지 46,500원인가 43,500원인가 그래 나와요. KTX비로는. 그럼 왕복하면 8, 9만 원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명절 때밖에 그래서 못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이 돈적인 부분이나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 못 내려간다는 게 정말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만약에 버스 타고 간다고 해도 사실은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러면은 내려가도 맞아요. 하루를 내니까 시간 소비가 좀 크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게 조금 꺼려지게 되는. 그러니까 좋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제약으로 좀 꺼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1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아닌 청년 뭐 이렇게 나누셔도 좋은데 사실은 이건 저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냥 저희들만의 이야기고 이게 하나의 단편이에요. 대표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는 거죠. 되게 다른 청년들은 되게 다른 경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혹시나도 뭐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네. 바로바로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ST 토크쇼의 S 김현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ST 톡쇼의 D를 맡은 김동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